난방비 500만 원. 한 달에. 2022년 겨울 독일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기자 유럽 최고의 난방 기술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엔지니어 클라우스 밀러. 그는 평생을 바쳐 설계한 시스템이 한 달에 500만 원을 집어삼키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2000년 된 난방이 있대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00년? 원시시대 얘기야? 하지만 한국 시골집에서 단 3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계도를 주십시오. 30년 경력이 3일 만에 무너진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58세 독일 민헨에서 30년 동안 난방 시스템을 설계해온 엔지니어입니다. 2022년 11월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민헨의 아침은 영하 8도. 창문에 서린 성에를 손톱으로 긁어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라디에이터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발등을 스쳤지만 등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늘 그랬습니다. 위는 덥고 아래는 춥고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러시아의 가스관이 끊겼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에너지 위기를 말했지만 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였으니까요. 독일의 난방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고객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밀러 씨, 이번 달 난방비 청구서 보셨습니까? 민헨 외곽의 400제곱미터 저택. 제가 8년 전에 직접 설계한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일러 효율 94%, 이중 단열, 스마트 온도 제어. 당시 기준으로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청구서 금액을 확인한 순간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3,200유로. 한화로 약 480만 원. 한 달 난방비가. 이게 맞습니까? 저는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계량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340% 폭등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난방 온도를 18도로 낮췄습니다. 침대에 누워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나?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니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난방비가 5,000유로가 나왔어요. 보일러를 바꿔야 합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년 경력의 저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독일 전역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따뜻할 수 없는 겨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난방이 정말 최선인가? 저는 1992년에 민헨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라우스, 독일 엔지니어는 세계 최고다. 내가 만든 것은 100년을 간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첫 직장은 민헨의 작은 난방 설비 회사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보일러실 바닥에 엎드려 배관을 점검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이프 하나, 밸브 하나가 한 가족의 겨울을 책임진다는 것. 그 무게감이 저를 엔지니어로 만들었습니다. 1998년 저는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민헨 외곽의 3층짜리 저택. 지하 보일러실부터 3층 침실까지 모든 배관을 제가 설계했습니다. 시공이 끝난 날 집주인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라디에이터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 정말 따뜻하군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엔지니어의 보람이었습니다. 2005년 저는 독립했습니다. 밀러 난방 설계 사무소.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에는 자격증 7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보일러 기술사, 배관 설계사, 에너지 효율 전문가. 30년간 밤을 새워 딴 자격증들이었습니다. 제 명함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 100년의 신뢰. 저는 그 문장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2015년 제 커리어의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뮌헨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씨, 시청 신관 난방 시스템 설계를 맡아주십시오. 3,00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건물. 저는 6개월 동안 설계에 매달렸습니다. 지열 히트펌프와 라디에이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에너지 효율 98%, 당시 독일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준공식 날 시장이 직접 악수를 청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이 독일 난방 기술의 자부심입니다. 그날 밤 아내와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 내 기술은 완성됐어.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11월 난방비 청구서를 들고 서 있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대체 뭘 만들어 온 거지? 효율 98%의 시스템이 한 달에 500만 원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시스템. 아무리 좋은 보일러도 연료가 끊기면 그냥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오래된 친구 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이라는 나라 알아? 아시아 삼성, 현대? 거기에 특이한 난방이 있대. 바닥 전체가 따뜻해진다더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닥 난방? 그거 우리도 있어. 푸스보덴 하이충. 새로운 것도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래. 2000년 전부터 있었대. 불을 떼서 바닥 밑으로 연기를 보내는.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웃었습니다. 불을 떼? 뭐 원시시대야? 한스, 나 바빠. 끊을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원시적인 난방이 제 3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한스의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부터 있었대. 불을 떼서 바닥 밑으로. 저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어색하게 타이핑했습니다. 코리아 트레디셔널 히팅 시스템.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 화면에 뜬 이미지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흙바닥, 돌, 그리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이게 난방이라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21세기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한다고? 효율 계산도 안 되고 온도 제어도 안 되고 안전 기준은 어떻게 맞추나?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잉그리드, 이것 좀 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직도 이렇게 난방을 한대.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돌바닥에서 자는 거야? 등이 아프지 않을까? 그러게. 원시적이야. 우리가 100년 전에 쓰던 방식이지. 저는 그렇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김태호, 제목 독일 난방 전문가를 찾습니다. 밀러 씨, 저는 한국에서 온돌 시공을 하는 김태호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난방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본다고? 흙바닥에 불 떼는 걸 배우라고? 그런데 이메일 하단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핀란드의 어느 저택. 바닥 전체에 깔린 온돌 시스템. 그리고 옆에 적힌 문장. 난방비 40% 절감. 2023년 2월 실측 데이터. 저는 멈칫했습니다. 40%? 가스 없이?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답장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잠깐, 내가 왜 이러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엔지니어가 아시아의 원시적 난방을 배우러 간다. 동료들이 알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 옆 라디에이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발끝이 시렸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춥다.
아내의 작은 중얼거림.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난방을 설계해왔다. 수백 채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정작 내 아내는 지금 춥다고 한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클라우스, 내가 만든 것은 100년을 간다. 100년은커녕 가스가 끊기니까 한 달도 못 버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밤을 새워 설계하고 자격증을 따고 명함에 100년의 신뢰라고 적었던 30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이핑했습니다. 김태호 씨, 한국에 가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원시적인 난방이, 2000년 된 그 바닥이 정말로 우리보다 나을 수 있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헨의 밤하늘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의 끝.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영하 12도. 민헨보다 더 춥다고 느꼈습니다. 밀러 씨. 입국장에서 손을 흔드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김태호 씨. 이메일로만 연락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쯤. 손이 거칠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굳은 살이 제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트럭을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지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고 점점 산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겨울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어딘가 고요했습니다. 여기가 충청남도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트럭이 멈춘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흑담, 그리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저게 온돌입니까? 김태호 씨가 웃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 댁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기서 주무실 겁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시골집? 이 추위에?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김태호 씨의 어머니,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독일에서 오신 손님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어휴, 코가 높네. 문지방에 부딪히겠어. 김태호 씨가 급히 통역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장난기 가득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하하, 조심하겠습니다. 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발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로 허벅지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닥입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나무 장판 아래로 은은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라디에이터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엄마 품 같은 온기. 보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보일러요? 없어요. 아궁이에 불 때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1세기에 불을 뗀다고. 김태호 씨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궁이. 실제로 장작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춤을 추고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열이 바닥 밑을 지나가면서 돌을 데워요. 그 돌이 하루 종일 열을 품고 있다가 천천히 내뿜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불을 한 번 떼면 하루 종일 따뜻하다고. 연력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직접 재보시죠. 저는 가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장비였습니다. 바닥을 찍었습니다. 뭐야 이게? 화면 전체가 균일한 주황색이었습니다. 28도에서 32도 사이. 오차 범위 2도 이내.
라디에이터는 열원 근처만 뜨겁고 멀어지면 급격히 식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은 구석구석 온도가 균일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방 이곳저곳을 찍어댔습니다. 문 앞도 28도, 창가도 29도, 구석도 30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바닥에서 잤습니다. 이불 한 장, 베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등을 대는 순간 온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뻣뻣했던 허리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침대에서만 잤던 제 몸이 바닥에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 하지만 저는 이불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원시적인 건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내가 어디 있는지 잠시 잊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나무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등 아래로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 아, 한국이었습니다. 시골집 방바닥 위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안 아프네. 저는 30년 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디스크 수술도 2번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이 바닥 때문에? 방문을 열고 나가니 할머니가 아궁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잘 잤어? 코 고는 소리가 독일까지 들리겠더라. 김태호 씨가 웃으며 통역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코를 골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크더라. 대단해. 할머니가 씩 웃으셨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밥알이 찰졌습니다. 독일의 딱딱한 빵과는 완전히 다른 식감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세 그릇째를 먹는데 할머니가 김태호 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독일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많이 먹냐고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배가 불렀습니다. 마음도 불렀습니다. 식사 후 김태호 씨가 저를 마을 곳곳으로 데려다녔습니다. 이웃집, 또 다른 이웃집, 마을 회관, 모든 건물에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 마을은 언제부터 온돌을 썼습니까? 글쎄요. 할아버지 때부터요. 수백 년 됐을 겁니다. 수백 년. 저는 멍해졌습니다. 독일의 라디에이터 역사는 150년. 보일러 기술은 100년. 그런데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바닥 난방을 하고 있었다고. 셋째 날 아침. 저는 김태호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밀러 씨? 왜 그러세요? 설계도를 주십시오. 김태호 씨가 당황했습니다. 설계도요? 온돌 설계도, 시공 방법, 재료 목록, 전부 다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난방을 설계했습니다. 독일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 바닥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조용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밀러 씨 일어나세요. 설계도를 주시겠습니까? 김태호 씨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설계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신 김태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독일에 가서 함께 깔아봅시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의 겨울 햇살. 따뜻했습니다. 바닥처럼. 이 사람들처럼. 2023년 1월 15일. 김태호 씨가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미넨 공항에 마중 나간 저는 그의 짐을 보고 놀랐습니다. 캐리어 하나.
그리고 거대한 상자 3개. 이게 다 뭡니까? 온돌 시공 도구요. 한국에서 공수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헨 외곽의 280제곱미터 주택. 제가 20년 전에 직접 설계한 집이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침실, 서재, 지하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두드리고 벽을 만지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죠.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호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작업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 바닥재를 걷어내고 단열재를 깔고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조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배관 하나하나를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했습니다. 구부러지는 각도, 연결 부위의 밀착도. 모든 것이 정밀했습니다. 김 씨, 이 배관 간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이요? 김태호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해요. 아버지한테 배웠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합니다. 열전도율, 열용량, 방열 면적.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공식에 대입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으로 기억한다고. 수백 년 동안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진 기술이라고. 시공 5일째.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단열재, 그 위에 배관, 그 위에 마감재. 총 두께 15cm. 김태호 씨가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될까? 한국 시골집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독일에서도 재현될까? 1월 20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뭐야 이거? 덥습니다. 아니 뜨겁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영하 15도. 나무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 잉그리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이게 뭐야? 라디에이터 끄라고 했더니 더 더워졌어. 라디에이터가 아니야. 바닥이야.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화면 전체가 주황색이었습니다. 30도에서 33도 사이. 거실, 침실, 복도, 화장실. 모든 바닥이 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연력학적으로. 그 순간 김태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도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밀러 씨, 어떻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난방을 연구했습니다. 독일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바닥 하나가 제 30년을 이겼습니다. 김태호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밀러 씨,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2000년이 30년을 만난 거예요.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독일 겨울. 하지만 저는 따뜻했습니다. 바닥도, 마음도.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민헨 공과대학 대강당. 저는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독일 난방공학회 정기 학술대회. 30년 동안 제가 속해 있던 세계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강당 특유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온돌. 한국의 전통 바닥 난방 시스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동료 프리드리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이크에 잡힐 만큼 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 바닥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는 복사열 시스템. 에너지 효율 기존 대비 40% 향상. 손을 들어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넨 기술연구소의 베르너 박사. 독일 난방 업계의 권위자였습니다. 밀러 씨, 잠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시아의 원시적 난방 방식을 독일에 도입하자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 독일 기술 100년의 신뢰라고 적힌 명함. 그 모든 것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 집의 열화상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바닥 전체가 균일한 주황색. 28도에서 32도 사이. 이건 제 집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지난 2달간 난방비가 42% 감소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달라졌습니다. 조롱이 아닌 의문의 소리였습니다. 42%요? 가스 없이?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영수증 사진. 2022년 2월 난방비 3,200유로. 2023년 2월 난방비 1,856유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그 침묵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베르너 박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씨.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무언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 기술자.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것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시골집에서, 할머니의 아궁이 앞에서, 김태호 씨의 거친 손을 잡았을 때, 그때 제 눈이 떠졌습니다. 무너진 건 자만심이었습니다. 열린 건 가능성이었습니다. 연단 위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1~2명, 그 다음엔 10명, 20명, 100명.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엔지니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김태호 씨의 어머니 댁.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씩 웃으셨습니다. 코 큰 양반 또 왔네. 김태호 씨가 통역하기도 전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1년 사이에 귀가 조금 트인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게 웃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 1년 전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김태호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밀러 씨, 독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충청남도의 겨울. 고요했습니다. 47채입니다. 네. 지난 1년간 독일에서 온도를 시공한 집이 47채입니다. 내년에는 100채를 넘길 겁니다. 김태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르너 박사 기억하십니까? 학회에서 저를 비웃던 사람. 그 사람 집에도 깔았습니다. 지금은 제일 열심히 홍보하고 다닙니다. 김태호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구마. 먹어. 배고프지? 저는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그냥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눈높이가 같아집니다. 눈높이가 같아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독일에서는 소파에 앉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실에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도 김태호 씨도 저도 모두 같은 높이에서 같은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씨, 저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든 건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2000년 동안 만든 건 목이 메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펑펑. 소리 없이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함. 그건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500만 원을 이긴 온돌의 기적 어떠셨나요? 클라우스가 찾은 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한국인의 지혜, 바닥에서 시작되는 따뜻함, 30년 자존심을 녹이는 진심. 그 모든 것이 독일 뮌헨 한복판에서 증명됐습니다. 가스가 끊긴 겨울, 최첨단 보일러가 멈춘 밤. 한국의 온돌만이 가족을 지켜냈죠. 세상은 이제 압니다. 한국의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이 무시당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클라우스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진짜 배움은 무릎 꿇을 때 시작된다고.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따뜻하다고. 당신이 지켜온 것들도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온돌이나 한국 문화로 특별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감동 가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